진짜 언어에 의해서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은폐된 걷어내고 마음이 진짜 이런 거다 몰라요. 당연히 예측할 수 없죠.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밀한 곳은 알 수가 없어요. 예각이 아무리 실험 데이터라고 뇌의 구조를 밝히고 실험적인 작동 원리를 갖다 규명해도 그 뉴런이 수억만 개가 각각이 갖고 또 거기에 상호작용하고 단위로 조직으로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상상력을 초월해요. 그리고 마외 불측이죠. 막측이죠. 당연히 모르죠.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다 갖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그 요만큼 써요. 매일 반복되는 그런 논리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쫄아가지고 그냥 귀퉁이 하나 쓸면서 맨날 거기에 길들여가 그거 아니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마음의 힘에 대해서 눈 뜨면은 한마디로 신이 나고 황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깨달음의 환희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희라는 게 뭐 최고의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힘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일 쉬운데도 제일 어렵고 안 하잖아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까지는 전부 다 마음에 관한 것. 즉 한마디로 마음이 어떤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어떻게 가려져 있고 마음의 능력은 어떠한가. 이걸 앞에 쭉 설명해. 이게 결국 마음의 이야기예요. 마음. 그 다음에 그러면 거일명삼. 여러분 하나를 들면 셋을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 근데 우리가 이 말 나오면 무지하게 머리처럼 천재야. 불교의 논리로 보면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골 때리는 사람. 미리 예측하고 논리를 딱 해가 이렇게 그게 사념 굴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사실은 깨달음을 제일 못한 사람. 왜 그래 오늘 이제 여기에 파릉이라는 사람 얘기를 결국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릉은 운문의 밑에 있으면서도 운문에 대해서 뭐 시를 바치고 자기 인가받으려고 노력 안 해요. 딱 나중에 3전하고 세 가지 이야기만 딱 해요. 운문이 그 얘기를 듣고 네 다른 다 필요 없다. 이 세 구절만 니는 해도 나의 문화다 하고 인가를 하면서 내가 죽고들랑 제사고 미루었고 이 네가 말하는 이 3구절만 내 제상 앞에서 그냥 외워라. 그런 건데 그 세 번째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첫 번째 구절이면 여하시 도란 무엇입니까? 하고 스스로 자꾸 답을 파릉 선사가 해요. 도라는 건 눈 밝은 놈이 우물에 빠지는 것이다. 딱 이렇게. 눈 밝은 놈이 우물에 빠지는 거다. 즉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구한 그 눈 밝은 놈은 직괴의 지가 빠져가 우물에 빠지는 거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일명삼. 논리적하고 그러니까 예측하고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뭘 하면은 요게 눈 밝은 사람이거든요. 요것은 자기 우물에 자기가 빠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일명삼 이런 거는 이딴 건 치우고 말이에요. 즉 자지. 이거 멈춰라. 스탑해라. 사념을 굴려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사람 이거는 성가에서 아주 입문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좌단 천하인 설두. 이 말은 계속 반복해. 좌단은 앉아서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그냥 다 끊어버린다. 뭐 천하 사람들의 논리 혀끝을 그냥 팍 막아버려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말을 장마생도 이때 또자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 얘기처럼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그냥 그런데 그 오늘 본칙에 곧 얘기 되겠지만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묻는 거나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는 거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고의 패러다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말을 하면은 그 말 속에 담아져 있는 그 사람의 정신 구조를 캐치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게 너의 사고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이렇게 짜여져 있거나 그걸 간주를 딱 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고 뒤집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선사들이 그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말의 의미를 쫓는 게 아니라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굴림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한눈에 딱 보고 내가 어떤 말을 좌단찬 그 말을 그냥 콱 막아가 그 사람으로 그냥 내가 논리로 경쟁해서 내가 위대한 선수를 압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고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거를 건져내게 어떻게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그냥 콱 막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얘기죠. 요게. 그러니까 차도 시스마인 분상사. 도대체 어떤 경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즉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고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사고가 지금 엉켜가지고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말해야 한꺼번에 그 말을 받아서 그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사람의 수준은 어느 레벨인가? 뭐 이걸 질문해. 다음의 공안이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벽암록 선사를 공안을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의 일상생활에 훈련된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제 얘기가 참 쉽지 않게 들리겠구나. 저도 느껴요. 들어보면 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황당하기도 하고. 자꾸 들어보면은요, 조금씩 무너져요. 제가 오늘 어제 그저께 어떤 그 유튜브에 뇌과학의 어떤 과학자가 강의를 아주 간단한데 아주 재밌게 잘하더라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한 30분, 25분 강의인데 아주 간단한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쏙 들어와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했던 강의, 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 중요한 게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문제를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스인이 고대로부터 이미 시간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째깍 가는 시간하고 그걸 받아서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실질적인 시간. 이거를 용어상으로 딱 구분해요. 이미.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장자 설명하면서 접이생시 설명했잖아요. 진짜 시간이라는 게 뭐지? 그래서 거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걸 구분했다라는 접이생시 제가 말하는 걸 글쎄 내가 이 그리스 고전의 용어부터 갖고 와가 설명하면 그래도 요즘은 권위가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더 알아듣기 쉬우니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문제를 풀 때 객관적 데이터를 얘기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냐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정보를 줄 뿐이죠. 그게 이제 뇌과학의 저는 하고 벽암록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 5시간 7시간 잤다가 아무 생각이 푹 잤다. 그러면 그 물리적 시간은 째깍째깍 가요. 그런데 5시간 잤다, 뭐 6시간 잤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7시간은 뭐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은 내가 5시간 잤구나는 사실만 딱 돼요. 전혀 시간을 못 느꼈잖아요. 그 사람에게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있는 시간은 무엇인가? 생각으로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에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감각을 계속 이어갈 때 누리는 그 과정이 시간이에요. 그러니 진짜 시간은 뭐냐? 내가 동일한 시간에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은 나에게 시간이 확장되는 거죠. 시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주해서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다라는 장자의 말이 접이생시. 그게 진짜 우리에게 시간이다. 내가 이 의식이 가쁘리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까맣게 잠잤을 때도 시간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시간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규약에 있어서
활용할 때 그거는 뭐 필요할 거지만 약속을 한다든가 뭐 맞출 때는 그러나 인생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같은 시간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으로 받아서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기억을 하고 뭐 느끼고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죠. 나의 삶의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이런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 많은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가 생활 논리가 어떻게 그러나 전혀 엉뚱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 세상의 논리에 계속 훈련받아가 그 우리의 그 잠재력 그걸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기억의 관성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옮겨갈 수가 없어요. 늘 부리던 마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별나냐 그러는 굉장히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래요. 습이라고 그러고 익힌 내인대에 녹아서 익혀진 굳어진 내가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갈 때 그거 못 가게 만들어요. 늘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보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가 하던 행위 방식이나 생각 방식에 벗어나서 딴 거를 하는 거는 다 붙잡아 다시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생각 못해요.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그대로 생각해야 되지. 제가 벽 감독 뭐 이렇게 얘기해도 듣고 나면 맹도 에이 늘 생각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붙죠. 그 업의 굴레에서 업의 속박에서 그게 해탈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의 사고 패턴 속에 길들여져 있던 것을 갖다 비껴져 나가 새로운 걸 탁 세기를 갈 때 그게 이제 내가 해탈 황홀하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죠.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안에 뇌를 장악하는 지금까지 했던 관성력이 꽉 집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설명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동물 실험을 해요. 벼룩이 뛰면 벼룩은 이 높이 뛰기를 자기 몸의 80배를 해요. 엄청나게 점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 병 속에 벼룩을 집어넣어놔. 그러면 이놈이 팍팍 뛰다가 이 천장에 유리병 속에 여는데 위에 천장에 계속 하면 엄청나게 반복을 해. 그럼 툭 바뀌고 내려오고 푹 바뀌고 내려오고 나중에 안 뛰어. 그러면 뚜껑을 열어놔. 뚜껑 열어놔도 안 뛰어. 그렇게 하면 입력 딱 됐기 때문에 나 이제 못하는 거야. 또 똑같은 실험도 태국 쪽에서 이 코끼리 그 힘센 코끼리 훈련도 그렇게 한대요. 코끼리 어마어마 힘세잖아요. 그 처음에는 코끼리 다리를 세 줄로 있어서 진짜 그 힘이 얼마나 세요. 그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 받으면 실 같은 것만 까딱 해도 그 다음에 안 움직여요. 나는 안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핏대 내도 그 영역 이외에 갈 수 있다 그러는 게 아이고 뭐 하던 대로 해야지 뭐 별나냐. 저 또라이 짓도 왜 우리가 배워야 돼.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이 탁 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선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묶여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거 아무것도 한 발 내딛으면 그냥 간단히 가는 거예요. 이미 풀려 있는데 우리는 묶여 있다는 강력한 강요에 의해서 스스로 금지를 내려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업보예요. 업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하냐. 그거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 이 교육이라는 거 뭐야. 안 되는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은 할 수 있는 능력 가르치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적고 그 프레임 속에서 이것만 해. 철저하게 금지를 가.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으면은 에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묶여 있느냐.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서는 그거 묶여 있다는 사실은 자기 내부에 있는데 그거 안 보고 바깥의 문제만 따져요. 그러니까 지 안에 묶여 있는 거 한번 보기만 해라.
그러면 내디디면 그냥 풀려서 나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억압을 해놓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뛰어. 발을 내디디면 안 되지. 나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엄청나게 강박관념을 우리는 심어놨어요. 이 마음의 문제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거 봐 이렇게 쉽게 탁 가잖아. 그것도 간단하게 그냥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 거야. 왜 안 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제가 훈련된 우리는 그 한 발을 못 디딘 거예요. 여기 있는 선사들 또라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가 절대 우리의 생각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금제가 너무 강하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파릉의 삼전어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도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도치 최고의 진리 이거 찾아야 돼 하고 거일 명삼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누구의 책을 찾고 근거를 갖고 온 사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많은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남에게 그럴듯하게 말로 포장해 탁 설명하면 내 말이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지가 판 우물에 빠지는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갈 사람이 지 우물에 지가 빠져서 지 혼자 똑똑하다고 그렇게 살 거다. 그렇게 이게 이 파릉의 첫 구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칙이 아이고 뭐 이렇게 설명할 게 벌써 1시간. 본칙 이거 이래요. 그 승문 파릉 어떤 승려가 파릉 스님에게 물었다. 여하시 제바종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파릉 스님이 말했다. 은완 은주발이에요. 은으로 만든 주발이. 리는 속이죠. 은주발 속에다가 그렇게 은으로 만든 주발 밥그릇 속에다가 성설 눈을 하나 담았네. 그러니까 제바종이 뭡니까 물으니까 은주발에 눈을 담았지 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의 길들여진 금제된 언어 논리에 의하면은 또라이들이 답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을 하고 앉았어요. 근데 선사들 집단적으로 좋다고 그래요. 집단 또라이들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되나요? 은주발에 눈을 담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주발 그거 은색하고 눈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구분도 안 되고 또 은주발이 하면은 금속이니까 잘 녹아버리니까 그거 허당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바종이라는 결국은 공이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 거일 명상하는 똑똑이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항상 선사들은 질문하는 곳에서 그 질문의 말 속에 들어있는 질문자의 사고의 문제점을 캐치하잖아요. 너는 제바종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제바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승불교 중에서 제일 크게 얘기하는 뭐 이렇게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반야사상 아니에요. 반야사상. 그러니까 대승불교 속에서 대승불교의 논리를 정교하게 짜가지고 대승불교를 그 앞에 있는 소승불교의 레벨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반을 말하는 대학자 용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경, 대품 반야 같은 금강경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 뭐다라고 탁 논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썼는 게 중론이라는 불교의 최고의 명작을 남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개 쓴 게 12문론이에요. 그리고 이 용수의 제자가 여기 나오는 대바예요. 제바. 제바가 백론이라는 서술을 쳐요. 요 세 책이 바로 반야 공사성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해서 중국의 학파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삼론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반야 공사상을 처음에 중국 사람도 이게 이 사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은 금강경 반야심경 외우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사상의 핵심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수라는 사람하고 그 제자인 대바, 오늘 대바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가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논리학자들이에요. 원래가 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러니까 거일 명삼의 귀재들이죠. 말의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승의 정신에 의해서 언어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의 문제를 이 삼론종의 용수와 대바가 다 깨요. 우리가 지금 불교에, 지금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데, 마음속에 마음을 부리는 미디어를 집어넣는데 그게 언어라 그랬잖아요. 언어 때문에 우리 인간의 두뇌가 무지하게 똑똑해지고 집단하고 힘을 길렀어요. 외부도 통제 잘하고. 그런데 언어가 마음하고, 마음을 부리는 수단이 언어예요. 그런데 언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게 긍정적인 사용과 부정적 사용의 문제를, 언어의 문제를 언어의 논리로 논파를 하는 위대한 사람이 이 바로 용수예요. 그리고 그 제자 대바예요. 이 사람은 말을 가지고, 즉 논리를 가지고 언어의 논리의 문제점을 까발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반야공, 공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 마음은 언어에 물들어져 있지만 언어를 넘어섰고 언어에 문제가 있다. 이걸 논파를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이에요. 그 중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리학자예요. 그게 원래는 이 외도에 들어갔는데, 용수가 이 대승불교의 기초를 쌓을 때 특히 마음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파고드는데, 마음속에 입력된 언어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서 이 사람이 그걸 굉장히 논파를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래서 선에서도 이 벽암록하고 중국의 선종에서도 초기에는 능가경이 중요했어요. 후반부에 육조 해능 이후로는 뭐예요? 금강경을 또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금강경 오하의 금강경 독송에 이게 다 선불교예요. 선불교에서도 이게 경전이며 교종이지만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금강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거기에 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제바종이에요. 그런데 용수는 이 제바, 자기 제자를 원래 외도인데 와가지고는 이게, 그러니까 용수는 마치 이게 논리학자고 언어 문제를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교종의 학자지만 이 사람은 이 언어의 문제 한계를 뛰어넘는 논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종으로도 가는 거죠. 마음의 문제를 따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가 28조 아니에요. 달마가 중국의 첫 1조가 되는데, 그 전에 인도에서의 이 선법에 석가모니 불법에서부터 가섭존자로부터 쭉 해가지고 인도에 28명 있잖아요. 그 중에 딱 가운데가 뭐예요? 용수가 14조예요. 이 제바가 15조예요. 신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학자인데도 논리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대학자들이다.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바종은 말을 통해 말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인데, 본질은 그에게 선에서도 이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있죠. 그래서 선에서의 초기의 능가경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능가경에서, 여기도 평창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불어 심위종. 불어, 부처의 말씀에 들어있는 심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다. 사람들은 교종 그러면 부처의 말 자체의 의미를 얘기하지만은, 아까 여기 지금 파릉 스님이 질문한 어느 승려가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물으는 그 사람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부림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잖아요. 우리도 부처의 경전도 마찬가지.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처의 말 속에 들어있는 부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능가경이 그 말을 해요. 부처의 말 속에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중심이고 종이다. 종마르고. 그 다음에 무문위 법문 이렇게 써요. 그 중요한 무문이, 길 없는, 문이 없는 것이 진짜 법문이다. 여러분 무문관 있잖아요. 선불교의 무문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다루에 들어가는 문이 여길 따라 여길 따라 여길 따라 가야 한다라고 각쪽에서 문을 열어놨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자기의 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방법이 좋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최적이 될 수도 있고 독해가 될 수 있어요. 만들어지고 이미 닦아놓은 길을 따라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길 따라간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의 정신은 마음의 문은 완전히 열려져 있고 요게 문이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즉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이 선불교의 진짜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가경에 이미 부처의 말의 의미에 빠지지 말고 말 속에 담겨있는 부처의 마음을 우리는 포착하고, 두 번째 진짜 이 불교의 가르침은 만들어진 길을 따라 수행을 하고 얻는 길이다라는 교조화되고 만들어진 길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말라. 모든 사람 마음은 여러 가지 각자의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자극받고 다르게 부팅될 수 있으니까 무문이 정말 법문이다. 이게 능가경에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선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조 스님이, 중국 선사의 이 위대한 마조 스님이 또 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자꾸 말로 찌꺼리는 게 제바종이다. 찌꺼리는 특징이 제바종이다. 말로 찌꺼리는 게. 그러나 이 진짜 용수의 제자인 이 제바는 그 말이 많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만 본질은 말 따먹게 하고 말이 우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처의 말씀에 마음을 문제를 되돌아가는, 언어에 묻지 않는 마음 본질을 찾아가는, 이걸 정말 얘기한 자다. 그러니까 거기에 논리를 안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바종의 취지는 뭐냐, 어떤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옳다고 해서 그 말이 옳고, 우리가 지금 취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누구의 지지를 받고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옳고 그러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틀렸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이게 제바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외부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보증되면서 검증돼가 이게 옳고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고유하죠. 자기 자신의 본분의 문제일 뿐이에요. 마음은 자기 자신에 관계된 문제일 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문 스님이 또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또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음 칙이나 이 칙이나 항상 그 얘기는 운문 스님을 일단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운문 스님이 운문 3구라고 한번 얘기했죠. 운문 3구 기억하시나요? 요거는 좀 쉬다가 할게요.